대한민국의 산업수도,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 울산. 그리고 그 울산을 상징하는 거대한 심장,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여러분은 현대차 생산직이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이 평균 연봉 1억 원 이상, 강력한 복지, 그리고 정년보장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실 겁니다. 소위 킹산직이라 불리며 수만 명의 지원자가 몰리는 꿈의 직장이죠. 하지만 지금 이 화려한 성벽 안쪽에서 아주 위험하고도 거대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던 이 거대한 공룡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무너져 내릴지도 모른다는 경고음이 도처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불편하지만 반드시 직시해야 할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왜 현대자동차는 그토록 사랑하던 고향 울산을 뒤로하고 미국 조지아와 엘라베마, 그리고 싱가포르로 눈을 돌리고 있는 걸까요? 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노사관계의 황금기가 이제는 현대차의 발목을 잡는 가장 무거운 족쇄가 되어버린 걸까요? 겉으로는 글로벌 판매량 세계 3위라는 찬란한 성적표를 내밀고 있지만 그 내부에서 썩어 들어가고 있는 생산성의 민낯과 다가오는 제조업 공동화의 공포에 대해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우리가 막연히 부러워했던 킹산직의 위상이 사실은 얼마나 위태로운 모래성 위에 서 있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할 수치는 바로 생산성입니다. 여러분, 공장에서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시간을 의미하는 HPB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차 한 대를 뽑아내는데 몇 시간의 노동력이 투입되느냐는 건데 여기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차 한 대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인력과 시간은 현대차의 미국 엘라베마 공장과 비교했을 때 거의 2배에 가깝습니다. 똑같은 현대차 마크를 달고 나오는 차인데 울산에서는 2명이 달라붙어 한참을 끙끙대며 만들어야 하는 차를 미국 공장에서는 1명이 뚝딱 만들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단순히 미국 노동자들이 일을 더 잘해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경직된 노사관계와 복잡하기 짝이 없는 공정 전환 절차에 있습니다. 현대차 울산 공장은 새로운 차종을 투입하거나 공정 하나를 바꾸려고 해도 노조와의 합의라는 거대한 장벽을 넘어야 합니다. 컨베이어 벨트의 속도를 1%만 올리려 해도 작업 인원 1명을 옆으로 옮기려 해도 지루하고 소모적인 협상을 거쳐야 하죠.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하고 테슬라는 기가프레스로 공정 자체를 혁신하고 있는데 울산은 80년대식 협상 테이블에 묶여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낮은 효율성은 결국 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인건비는 매년 치솟는데 생산성은 제자리 걸음이니 경영진 입장에서는 어떤 판단을 내리겠습니까? 당연히 한국에 공장을 짓고 싶지 않겠죠. 실제로 현대차는 지난 수십 년간 국내에 새로운 공장을 짓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엄청난 자본을 들고 미국으로, 인도로, 인도네시아로 나갔습니다. 해외 공장은 노조의 간섭이 덜하고 효율적인 무인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기도 훨씬 수월하니까요. 결국 울산 공장은 점점 늙어가고 있고 신선한 활력은 모두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셈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파업이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치고 현대차 파업 뉴스 안 본 사람 있을까요? 지난 12년 동안 현대차 노조가 벌인 파업으로 발생한 매출 손실액을 모두 합치면 무려 수십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수십조 원입니다, 여러분. 이 돈이면 신형 전기차 플랫폼을 몇 개는 더 개발하고도 남을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바로 신뢰의 붕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맘 먹고 신차를 계약했는데 노조 파업 때문에 출고가 몇 달씩 밀린다는 통보를 받는 고객의 기분을 말입니다. 예전처럼 선택지가 현대, 기아밖에 없던 시절에는 고객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기다려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테슬라가 있고 독일 차들이 있고 이제는 중국의 무서운 전기차들까지 밀려오고 있습니다. 파업으로 차가 안 나오면 고객들은 미련 없이 계약을 취소하고 경쟁사로 달려갑니다. 실제로 지난 몇 년간 파업 리스크가 불거질 때마다 현대차의 점유율이 휘청였고 그 틈을 타 테슬라가 한국 시장을 잠식해 들어왔습니다. 노조가 자신들의 권익을 지키겠다고 휘두른 파업이라는 칼날이 결국 자신들의 밥그릇인 고객들을 쫓아버리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킹산직이라 불리는 생산직분들의 위상 변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봐야겠습니다. 한때 현대차 생산직은 지역사회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해서 가족을 부양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주역이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싸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 중 하나가 바로 고용세습 논란이었습니다. 은퇴하는 조합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해달라는 요구, 이게 공정한 경쟁을 중시하는 요즘 세대에게 어떻게 비치겠습니까? 연봉은 억대이면서 업무 강도는 해외 공장에 비해 낮고
그러면서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변화를 거부하는 모습. 이런 이미지가 고착되면서 국민적 공분까지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취준생들 사이에서는 킹산직이 되고 싶어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의 이기적인 행태를 비판하는 기묘한 양가 감정이 존재합니다. 정규직 중심의 강력한 카르텔이 비정규직이나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 아니냐는 도덕적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죠. 사회적 신뢰를 잃은 집단은 위기가 닥쳤을 때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합니다. 지금 현대차 생산직이 처한 가장 무서운 현실이 바로 이 고립입니다. 현대차 경영진도 바보가 아닙니다. 이런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 그들이 선택한 카드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이 필요 없는 공장, 미래형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최근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메타플랜트나 싱가포르의 글로벌 혁신센터를 보면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흔히 알던 기름때 묻은 작업복의 노동자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게스팟이 공장을 돌아다니며 점검을 하고 AI가 모든 공정을 최적화하며 로봇 팔들이 정교하게 차를 조립합니다. 이 스마트 팩토리의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24시간 가동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파업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정 섞인 협상도 필요 없고 매년 임금 인상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현대차는 이미 싱가포르에서 이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이제 이를 전 세계 공장으로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인간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를 근본적으로 줄여버리겠다는 선언인 셈이죠. 조지아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울산 공장의 생산성은 더욱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경영진은 그때 가서 당당하게 말하겠죠. 보라, 해외에서는 이렇게 효율적으로 차를 만드는데 왜 울산만 이 모양이냐? 라고 말입니다. 이건 노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압박이자 최후 통첩이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이 모든 흐름이 가리키는 종착역은 국내 제조업 공동화라는 끔찍한 위기입니다. 여러분, 공동화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껍데기는 남아있는데 알맹이가 다 빠져나간다는 뜻입니다. 지금 울산 공장의 라인들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대부분이 단종을 앞두고 있거나 인기가 시들어가는 구형 내연기관 모델들입니다. 반면 미래의 먹거리인 차세대 전기차 전용 라인, 자율주행 기술이 집약된 최신형 모델들은 하나둘씩 해외 공장으로 배정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울산 공장은 낡은 기술의 전유물이 되고 미래의 부가가치는 모두 미국과 해외에서 창출된다는 뜻입니다. 울산에는 더 이상 젊은 인재가 들어오지 않고 공장은 고령화된 노동자들만 남게 되겠죠. 그러다 어느 순간 내연기관차의 시대가 완전히 저물면 울산 공장은 한순간에 거대한 폐허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관론이 아닙니다. 과거 자동차 산업의 메카였던 미국의 디트로이트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노조와 경직된 시스템, 변화를 거부한 결과가 어떠했는지 말입니다. 울산이 제2의 디트로이트가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심각한 건 울산 공장 하나로 먹고 사는 수천 개의 협력업체들입니다. 현대차가 해외로 공장을 옮기면 이 업체들도 따라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말라 죽어야 합니다. 이미 많은 1차 협력사들은 현대차를 따라 미국으로 짐을 쌌습니다. 하지만 그럴 여력이 없는 2차, 3차 중소업체들은 울산에 남아 서서히 침몰하는 배를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지역 경제가 무너지고 인구가 유출되는 악순환, 제조업 공동화는 단순히 공장 문 닫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도시의 소멸과 직결된 생존의 문제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언제까지 킹산직이라는 화려한 이름 뒤에 숨어 변화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의 노사관계, 지금의 생산성 구조로는 다가오는 전기차 시대의 파고를 절대 넘을 수 없습니다. 노조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생산성 혁신에 동참해야 하며 사측은 국내 생산기지의 미래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고 노동자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원수로 보며 외나무 다리에서 싸우는 동안 테슬라와 BYD는 이미 저 멀리 앞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서로의 탓만 하며 시간을 보낸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울산 공장의 거대한 굴뚝에서 연기가 멈추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때 가서 후회 한들 떠나버린 현대차를 다시 불러올 방법은 없습니다. 자본은 눈물이 없고 시장은 냉혹하니까요. 과연 현대차 울산 공장은 이 거대한 위기를 뚫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뛸 수 있을까요? 아니면 화려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역사의 뒤향일로 사라지게 될까요? 오늘 전해드린 이 무거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남의 나라, 남의 직장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제조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지금,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현대차의 변화가 우리 경제에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가치는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
긴 시간 동안 대한민국 산업의 거대한 흐름과 그 이면의 아픈 진실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세상을 보는 눈을 넓혀줄 수 있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위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